네, 증권사 최초 수출입 동향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KB증권 윤유림이고요. 오늘도 역시나 우리 미모의 연구원님, 우리 오재영 연구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초반에 예상치 못한 멘트를 해서 당황하신 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8월 수출입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7월까지 계속해서 수출이 좋았잖아요. 네. 8월은 어떤가요? 8월도 좋았나요? 네, 8월 수출도 좀 예상했던 경로보다 좀 높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좋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수출 수치를 보면 이제 8월 수출이 전년 대비 35% 증가했는데 이제 그 수출 금액으로 봐도 지난 7월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그 7월보다 소폭 감소는 했지만 그 8월 수출이 그 휴가철로 인해서 비수기임을 감안하면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수출 증가율도 8월에 전년 대비 35% 증가했는데 7월보다 좀 확대되면서 좀 증가폭이 확대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역대 8월 중에 최고 금액을 기록한 것이고 지난 3월부터 6개월째 해당 월의 최고 금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10개월 연속 전년 대비 플러스 성장을 한 것이고 6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상회하면서 계속해서 기록들이 좀 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거기다 이번에 좀 주목된 것이 이제 누적으로 8월까지가 4천억을 기록했는데 네. 이제 역대 최단 기간을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보도 자료에 보면 이런 추세로 봤을 때는 연간 6천억 달러도 넘을 수 있는 실적인 것 같다라고도 이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사람들이 휴가도 가고 네. 막 그러는데 이렇게까지 수출 실적이 좋았던 이유는 뭘까요? 8월에는 이제 델타 변이 얘기도 있었고 네. 자동차 수출도 계속 좀 줄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맞아요. 네. 어쨌든 이제 선진국에서 수요가 아직도 강하다라는 게 좀 확인이 됐고 두 번째 이제 그 주요 품목들의 수출 단가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이 수출을 계속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 품목별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15대 수출 품목 중에 이번에는 사상 최초로 15개 품목이 모두 전년 대비 두 자릿수대를 증가를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에 뭐 작년부터 수출 금액이 좀 변동폭이 커서 이제 지난 7월보다 8월에 증가율이 확대된 게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면요. 이제 보시면 좀 특징적인 품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첫 네. 번째는 반도체인데 이제 반도체 사실 좀 말이 많아요. 8월에 말이 많았잖아요. 뭐 피크 아웃이니 네. 이제 뭐 수요가 둔화되니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실적으로 보면 8월에 반도체 수출 실적이 되게 좋았고요. 이제 뭐 주요 데이터 센터의 서버 증설이나 이제 모바일 업체들의 신규 모델 네. 수출이 있었고 거기다 이제 단가가 크게 안 내려갔기 때문에 전년 대비 수출이 43% 증가하면서 이제 7월보다 수출 증가율이 오히려 확대됐고 이게 지금 14개월 연속 수출액이 좀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보시면 기계랑 석유화학 이것도 되게 우리나라 수출 품목 중에 되게 중요한데 네. 요 품목들도 이제 주요국들에서 제조업 경기가 살짝 둔화되는 시그널은 지금 있는데 어쨌든 간에 글로벌 경기가 계속해서 회복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네. 이제 이런 인프라 투자나 제조업 경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나라 이제 기계나 뭐 석유화학 이런 것들 수출이 좀 계속해서 확대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번에 좀 특징적인 게 그 무선통신기기. 그래서 최근에 그 좀 유명한 폴더분품 이런 거 몇 개 나왔잖아요. 난리가 났어요. 네, 다들 그게 막 이제- 사전 예약 뭐. 네, 그래서 국내에서도 잘 팔렸는데 이제 해외 수출이 많이 증가하면서 이번에 이게 전년 대비 60% 증가하면서 좀 수출을 견인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역별로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역별로도 사실 계속 좋아요. 그래서 9대 지역 주요 지역의 수출이 지금 5개월 연속 계속 증가하는 모습이고 이번에 좀 이제 아세안이랑 베트남 수출이 좀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 나오긴 했거든요. 왜 그럴까요? 네, 그래서 그 8월에 이제 베트남의 그 호치민 쪽에서 남부 지역이랑 이제 아세안 쪽에서도 뭐 인도네시아 이런 쪽에서 다 이제 락다운에 들어가면서 코로나 때문에. 네, 이제 수출이 좀 둔화된 모습이 나왔는데 그 외의 지역들을 보면 이제 어쨌든 미국이나 EU, 뭐 중국 이런 주요 지역으로의 수출은 계속해서 견조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수출을 견인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렇게 델타 변이 우려도 있었고 네. 뭐 자동차 부족 얘기도 있었는데 뭐 앞으로도 이런 좀 흐름
이런 좋은 흐름, 지금 추세가 좋잖아요. 수출이 계속 될까요? 어떨까요? 또 이제 우려 사항들은 늘 있는데 음. 결국에 그 흐름들을 보면 계속해서 수출은 결국 하반기 혹은 이제 내년까지도 계속 조금씩 느는 그런 흐름이 지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도 보면 이제 델타 변이 문제도 있고 뭐 아세안 뭐 락다운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내년에도 이렇게 모두 해결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네. 또 뭐 뮤 변이다 해서 계속 변이 얘기도 나오고 뭐 이제 기업들도 생산 단가가 올라가면서 약간의 좀 이렇게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은 계속 되지만 그 흐름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이 경기를 회복하면서 각종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출을 계속 증가시키는 모습은 계속 될 거로 보고 있고 이 지금 수출 둔화는 이제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세안이나 이제 자동차 수출 이런 품목들에서는 조금 전월보다 감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세안에서도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이제 정점을 찍고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자동차 생산 차질은 아마 이제 9월에도 좀 많이 중단된다라는 뉴스들도 있고 한데 어차피 좀 이렇게 완전히 해결되기는 힘든 상황이고 다만 이제 2분기에서 3분기 넘어가면서 4분기부터는 차츰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 수출에 대한 전망도 여전히 변함이 없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종합해 보면 하반기 수출 금액도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이 보일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워낙 줄었기 때문에 네. 올해 5월을 정점으로 이제 둔화되는 모습이고 특히 9월에는 이번에 추석이 있어서 작년에는 추석이 10월이었거든요. 아,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맞아요. 네. 금액이 9월에는 조금 둔화가 되면서 뭐 수출 증가율이 한 자릿수 대로 좀 둔화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흐름 자체로 보면 이제 4분기 수출도 좀 괜찮을 것 같고 해서 하반기 평균 수출 증가율 한 10%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연간 수출도 저희가 예상한 6,170억 달러대 전망을 유지하려 합니다. 또 4분기엔 또 사람들이 이제 연말이다 하면서 돈도 많이 쓰고. 네, 그래서 네. 특히나 이제 네. 미국이랑 유럽 쪽에서 그 연말에 소비 시즌으로 해서 이제 계절적으로 우리나라나 뭐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수출이 확 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까지 합하면 이제 연말 수출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연말 수출도 괜찮을 것 같다라면서 이제 하반기 전망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오재영 연구원님과 함께 8월 수출입 동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